안녕하세요. 리드스피치입니다. 자, 오늘은 공무원 면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에 맞춰서 공무원 인성 면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 인성 면접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학교 면접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업에 있는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공무원에게 있어서는 인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될 인성이라든가 또는 공직관, 또 이에 맞춰진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상황 면접에 대비하는 본인의 인성을 그대로 녹아줘야 된다는 점이죠. 자, 공무원은 직렬마다 또는 국가직이냐 서울직이냐 또는 지방직이냐에 따라 조금 면접 형태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최근 공무원 면접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면접이 너무 어려워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특히 5분 스케치라던가 또는 자기기술서를 도입함으로써 공무원 면접이 굉장히 심층화되고 또 문제 해결 능력을 굉장히 많이 보고 또 전공 문제에 있어서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필기만 붙으면 사실 면접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이상 누구나 다 공무원 면접에 통과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면접이 강화되는 시대이다 보니까 확실히 공무원 면접에서도 탈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속적인 면접 형태가 바뀌어나가고 있고 또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 또는 대기업조차도 면접 자체가 심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면접에 준비해야 할 팁을 준비해야지 내가 공무원 면접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 면접, 인성 면접은 어떤 커리큘럼으로 들어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인성 면접이 어떤 면접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인성 면접을 보시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진정성을 갖자라고 했습니다. 자, 진정성이 없는 면접의 답변 당연히 좋아하진 않겠죠. 이거는 모두가 다 공통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 공통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가진 답변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면접관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면접 형태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운 티가 너무 나거나 또는 진정성 없는 마치 내 얘기가 아닌 남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접관들은 예리하게 따져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박 질문이라던가 꼬리 질문을 통해서 본인의 스토리가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 건지 진실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스토리를 담아내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죠. 근데 제가 다양한 수강생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면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어요. 저는 살면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공무원 면접 준비밖에 안 했는데요. 저는 공무원 준비밖에 안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하루하루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또는 작은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험이 어떻게 비춰지냐에 따라 스토리가 될 수 있고 또는 그냥 가십거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 경험 위주가 너무 막대하고 또는 거대한 경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진 경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또는 후회하고 실패하고 다각면으로 내가 느꼈던 경험을 통해서 스토리를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다양한 스토리를 통해서 본인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공무원 준비를 하다 보면 사실 다양한 경험을 할 때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그게 또 어디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지 또 궁금증을 걸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또한 고민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에 맞춰서
스토리가 있는 답변 또는 아르바이트라던가 또는 사회 경험이라던가 또는 학창시절의 경험을 잘 생각해다 보면요. 우리가 대학을 다니거나 또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냥 공부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인성에 관한 경험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성취했던 거, 또는 실패했던 거, 후회했던 거, 또 깨달았던 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나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인성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추상적인 답변, 뭐뭐 했습니다, 뭐뭐 그랬습니다 라는 겉테두리식 답변을 하게 되면 오히려 면접관들은 그에 대한 질문에 공격을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잘 참고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질문 의도를 파악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수강생들이 가장 많이 또는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질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만약에 면접관님이 지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실패했던 경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패했던 경험 그냥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패했던 경험은 실패해서 끝난다라는 경험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었고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을 했고 그런 실패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졌는지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이 친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해낼 수 있구나라는 점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면접관이 어떠한 질문을 하려고 왜 그런 의도를 갖고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한번 네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간결하게 말하자 합니다. 자, 지원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 또 하나죠. 자, 간결하게 못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너무 많이 전달해주고 싶고 또는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답변이 1분, 2분이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1분이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지루하거나 장황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요지가 무엇인지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어려워지죠. 그래서 답변은 약 45초에서 40초 정도 답변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답변이기도 합니다. 1분을 넘지 않는 답변이 가장 그 사람의 핵심적인 부분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럼 다섯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는 타인 앞에서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친구들과 하다 보고 또는 아는 사람이랑 하다 보니까 확실히 내가 잘못된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라던가 타인을 통해서 다양한 연령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성 면접을 준비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그에 맞춰진 낯선 상황에 맞춰진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들 실제 면접장에서 나올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타인들과의 낯선 사람들과의 앞에서 계속해서 인성 면접을 하려고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내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서로 간에 피드백을 해준다면 더욱더 좋겠죠.